과외를 가야 되냐고 학원이랑. 그래서 오늘 명절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내 명절은 내일인데 왜 오늘 쉬어야 되냐고. 그리고 어제부터 내가 계속 오늘 가야 되는 거 맞다고 아빠한테 계속 그랬는데 아, 아빠가 자기 술 덜 깼다 안 태다 준 거야? 아니 저기 안 한마디 해야지. 떼어준 건 아니고 그렇게 짜증을 내신 거예요. 아. 그래서 언니는 고3이고 저는 예비 고2인데 어. 아빠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음. 언니는 고3이잖아 이랬는데 음. 그거 가지고 아빠가 삐진 것 같아요. 좀 삐져도 될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이 이제 골격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장근이 있어, 내장근.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이제 골격근을 얘기하는 건데,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큰일 나지. 어? 장애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하고 좀 연관되어 생각해 보면 이제 골격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보통 골격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제 골격근을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뇌나 뭐 손해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골격근을 뭐 하는 거야? 자극을 하면 골격근이 뭐 수축이야 이제 이렇게 신호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지? 막 이렇게 상상하는 거잖아. 심장아 빨리 뛰라 빨리 뛰라 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미친놈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제 내장에 있는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거야?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여기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몸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작동한 부분들이 되게 뭐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뇌하고 소뇌를 예를 들면 제외하고 보통 다른 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뇌가 간뇌하고 연수가 있는데, 간뇌하고 연수가 이제 누구한테? 내장근한테 이렇게 뭐한다? 명령을 내리면 이제 내장근들이 이렇게 뭐한다? 좀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신경계 할 때 배우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신경계 배울 때 이 대뇌, 그러니까 뇌의 명령을 신체 부분으로 전달하는 그 뉴런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운동 뉴런 이렇게 부르거든. 다른 말로 원심성 뉴런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 원심성 뉴런이랑 요 원심성 뉴런이 뭐하냐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뒤에 가서 뭐 하냐면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부분은 얘가 아니고 요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골격근이랄 때 팔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2두고 여기가 뭐냐면 3두예요. 그러면 내가 팔을 이렇게 굽히는 거잖아.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이런 행위라면 여기 근육이 수축해요. 그러니까 수축한다는 건 근육의 길이가 뭐 하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여기가 수축하면 반대로 여기는 뭐 한다? 여기 이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가 2두고 여기가 3두고. 그러니까 이두근은 이두라고 부르는 게 큰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래서 뭐 헬스를 엄청 오래 한 사람 보면 이두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삼두근은 말 그대로 이게 근육이 뭐였더라? 장두, 단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근육 세 개니까 팔이 또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근데 이두가 발달하면 팔이 짧아 보여. 팔 안 예뻐. 그래서 보통 이제 헬스장 가면 이두 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삼두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팔을 이렇게 피려면 여기는 뭐 하고 이완하고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수축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좀 전에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팔을 이렇게 골격근을 수축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얘한테 신호를 보내야 될 거냐? 그러면 여기다 신호를 보내냐 여기다 신호를 보내냐 이거예요. 알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여기서 팔을 뭐 하는 거야? 팔을 굽히는 거잖아.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이두박근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두박근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수축하는 부위에 뭘 보내냐면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알지? 그래서 지금 팔을 굽힐 때니까 이두박근이 수축하니까 이두박근의 신경 신호가 뭐야? 도착을 하면 이두박근이 수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팔을 뭐 할 때는
팔을 필 때는 2두는 이완하고 3두는 뭐하니까? 3두를 수축하니까 이때는 거꾸로 보다 3두 밖근에 있는 근육에 이제 뭐하는 거야? 신호를 주면 얘가 수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을 피거나 굽히거나 이럴 때 이제 골격근이 수축 이완 해서 우리 이제 요 두 근육을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서로 길한 관계예요. 길한 관계라는 건 길을 가는데 서로 반대 방향의 길다. 그러니까 역할이 서로 뭐하다? 반대다. 기능이 서로 뭐하다? 반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이 골격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은 그럼 이제 여기 골격근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골격근 그림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근육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신체 부위의 구성 단계 중에 근육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왜 그래? 네? 왜 그래? 왜요? 좀 뭐가 이상했어.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근육이 어떤 신체의 구성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요? 라고 물어보면 근육은 조직이에요. 조직. 알지? 근육 조직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그럼 이제 근육 조직인데 그 근육 조직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근육 섬유 다발들이라는 게 있어요. 다발들이라는 거는 근육 섬유가 다발이니까 뭐야?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그 근육 섬유 다발을 확대하면 뭐가 있다? 근육 섬유가 있어요. 근육 섬유. 근데 저 근육 섬유가 뭐가 되냐면 세포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 근육 섬유가 뭐냐면 이게 근육 세포. 그래서 이제 근육 세포를 우리는 근육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섬유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일반적인 세포하고 좀 다르게 아주 가늘고 기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섬유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랑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뉴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근육세포도 일반적인 세포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근육섬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육은 조직이니까 그 근육 조직을 이루는 세포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근육섬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근육섬유 자체에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그림,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막 이제 볼록볼록하게 뭔가 막 붙어 있잖아. 그 볼록볼록하게 붙어 있는 게 다 핵이에요, 핵. 그래서 근육섬유 혹은 근육세포라고 부르는 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다핵세포. 근데 앞에 시간에서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다핵세포가 뭐가 다핵세포였어? 하나 더 있잖아. 다핵세포 하나 더 있다고. 이거 말고 마리집이 있는 세포. 응? 그치, 슈반 세포였어. 그죠? 그래서 다핵세포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봤을 때 뭐다? 생명과학원에서 나오는 건 첫 번째 뭐가 되고, 첫 번째 근육섬유가 되고, 만약에 또 하나를 언급하면 신경계에서 마리집이 뭐하고, 마리집이 있는 신경세포가 이제 분류상으로 할 때 다 다핵세포에 속하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외워야 돼. 6평, 9평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핵세포. 실제로 슈반세포 이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꼼꼼히 외워야 되는 거고,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올 수능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전의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고 다른 파트의 난이도를 좀 올린 걸로 봤을 때 추세가 그렇게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전의 비중이 조금씩 주는 거죠. 수학도 약간 그러잖아요, 요새. 수학도 전체적으로 다 어려졌잖아. 왜냐면 너무 21번, 29번, 30번에 힘을 주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그 문제를 다 포기하니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생명도 약간 그런 추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할 때 쉬운 단원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근육 섬유 안에 다시 뭐가 있대? 근육 원섬유가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 근육 원섬유.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자꾸 근육 원섬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포로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그 근육 원섬유가 세포 아니고 뭐다? 근육 섬유가 세포고 그 근육 섬유 안에 다시 뭐가 있는 거야? 근육 원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육 원섬유
섬유는 근육 섬유를 뭐 하는 거야? 구성하는 그냥 단백질이야. 그렇죠? 근육 섬유를 구성하는 뭐냐면 단백질. 그래서 보통이랑 좀 그렇고 선생님들 맨날 이제 운동하러 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 헬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충제 같은 거 먹으면서 운동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몸에 이제 단백질을 공급을 하면 그 공급된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된 다음에 다시 이런 근육 원섬유를 만드는 재료로 뭐 하는 거야? 쓰이는 거야.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 세포는 안 생겨. 응. 근육 세포는 안 생겨. 저건 이제 우리가 헬스에서 몸이 커진 다음에 근육 세포가 늘어나는 거 아니고 그 세포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근육 원섬유인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디빌더에서 몸 되게 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도 거의 유전의 영향이 엄청 커요. 그냥 태생적으로 근육 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근데 친구 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는 너무 까먹었네. 보진 않겠지? 고등학교인가 이제 중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임신우라고 있었거든. 근데 되게 조그만 애인데 몸이 진짜 좋아. 헬스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태생이 몸이 되게 좋아. 그래서 턱걸이 같은 거 막 30개씩 그냥 해. 턱걸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그러니까 걔는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커야 되는 단백질이 근육 붙는 단백질로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무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웬만한 이제 그 운동 보디빌더 하는 사람이랑 몸이 비슷했어. 그죠? 그래서 이건 유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 세계 뭐 올림피아대에 나가서 뭐 1, 2등 하는 사람들 보잖아. 그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근육 세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한 명 있다면서요. 신공동 헬스장이 있잖아요. 이승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가수 말고 말했지.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얘는 근육 섬유가 뭐가 되고 세포가 되고 거기 안에 다시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뭐가 있다?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이 다시 또 뭐야? 다시 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백질 다시 종류가 여기 쌓인 것처럼 두 개. 하나는 뭐다? 하나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단백질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이오신 혹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다라고 하는 단백질 몇 종류 구성되어 있냐면 이 두 종류. 이게 구성 단계 계속 봐야 돼.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야? 이게 근육 원섬유인데 우리는 이 근육 원섬유 중에 근육 원섬유의 어떤 짧은 한 부분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저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뭐냐면 근육 섬유가 있는데 근육 섬유 안에 뭐가 있어? 단백질로 구성된 근육 원섬유가 있는 거고 그 근육 원섬유는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근육 원섬유의 아주 짧은 단편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근육 원섬유의 마디다라고 불러서 모든 시험 문제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뭐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 알겠죠? 구분이 돼? 이게 구성 관계가 이렇게 딱딱딱 돼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냐면 자, 요 그림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선생님이 엄청 크게 그리는 게 자, 이게 돼요.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근육 원섬유 마디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 Z선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 Z선과 이 Z선 요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해서 이렇게 마디 X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아까 이제 선생님 설명했던 이제 근육 섬유 안에는 이렇게 생긴 근육 원섬유 마디가 뭐야?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여줬지만 실제로 이제 그림이 약간 흐릿하게 있으니까 여기는 요 새끼가 어디 다시 있는 거야?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딱 요 부분만 본다. 근데 아까 여기 골격근을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근육이 이렇게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근육이 수축되는 거잖아. 근육이 수축되면 근육이 뭐 하는 데서? 짧아져요. 그렇지? 근육이 짧아지는데 이 그림을 잘 보잖아. 이 그림을 잘 보면 뭐 A하고 B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는 약간 붉고 얘는 뭐야?
알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저 달려 있는 쟤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붙어서 뭘 하냐면 얘가 얘를 뭐 한다? 잡아 당겨. 그러면 이 마디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얘가 여기 붙어서 네. 여기 붙어서 여기 붙어서 이 얘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 당긴다. 짧은 그러면 짧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야 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근육 섬유의 근육 원섬유의 마디라고 하는데 근육이 수축하면 자,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뭐 하냐면 수축되면서 짧아진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죠. 되겠어요? 그럼 이제 A하고 B를 좀 써볼게. 그래서 A하고 B를 써보면 일단 A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되냐면 얘가 액틴 필라멘트. 얘가. 그래서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가느다랗게 생긴 게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되는 거고 이제 B는 이제 굵은 거여서 굵은 게 뭐가 되냐면 굵은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래서 이제 굵은 거 가는 거 이제 그런 걸로 뭐 하냐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뭐 해야 돼? 이 그림을 엄청 쪼개놔야 돼. 그렇지? 그리고 엄청 쪼개놔야 돼.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면 모든 문제 그림은 다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구성 단계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와서 근육 원섬유 마디를 최종적으로 확대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고 다시 이 그림을 이렇게 세세하게 뭐 할 수 있다? 자, 세세하게 나눠놓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봤던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걸 구성하는 뭐냐면 뭐의 길이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전체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전체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A 대 이렇게 불러요. A 대. 알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인해서 뭐하게 보인대? 어둡게 보인다는 건 근육을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관찰했을 때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뭐 수능 문제나 그런 거 풀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전체 길이를 뭐라고 본다? 자, A를. 근데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사람 몸에 근육이 이렇게 뭐하면 수축하면 얘가 이 머리가 여기 달라붙어서 얘를 쭉 당기는 거잖아. 그럼 A대의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A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금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항상 뭐 하냐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니까 그 자체의 길이는 자,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 아이데라라고 해서 다른 말로 명대요. 명대. 그래서 명대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을 관찰하면.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자, 요 부분 얘기하는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뭘로만 돼 있는 거냐면 얘는 액틴 필라멘트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 이거예요. 아이데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로만, 알았죠? 무엇으로만 했을 때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아이데라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잖아.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아이데.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땐 여기도 아이데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아이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데라는 건 이 두 부분을 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합친 걸 아이데라고 부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 부분만 물어보잖아. 여기 부분만 물어보면 몇 아이냐 돼? 2분의 아이야. 아이데는 이 전체를 이렇게 합쳐서 아이데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잘 보겠지만 이게 요 가운데 부분은 양쪽이 무슨 성질이 있어? 대칭성이 있어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부분이 분명히 뭐가 맞는데 아이디가 맞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만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만 물어보면 이거는 아이디가 얼마가 되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아이디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있어요.
요 가운데 있어서 요 가운데는 무엇으로만 되어 있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자, H대가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아. 알겠죠?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A보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H대.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전체 길이를 A대. 그 다음에 액틴으로만 되어 있는 데를 I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한 부분이 명칭이 없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에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뭐한 부분이 있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겹치는 부분이 이게 생물학적으로 명칭이 없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얘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때 얘들아 H대, A대, I대, 한양대, 아주대, 뭐 인하대 이렇게 내 얘기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학생한테 야 너는 어떤 대학교 가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 서울대 가고 싶대. 아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저기 S대라고 하자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뭐라고 해놨어? 여기 S대라고 명칭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없는 명칭이거든. 네. 근데 이 미친놈이 학교 가서 네. 이제 뭔가를 이제 내가 과제를 냈을 거 아니야? 네. 자기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기 S대가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이 듣고 있다. 뭐라고? 여기 S대요. 이제 그런 명칭이 원래 있었어.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S대라는데 그러니까 더 웃긴 게 그 생명한테 그 원래 명칭이 있었구나. 그래서 절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편이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풀어도 그냥 뭐로 나와? 겹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그걸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편의상 그걸 이제 S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없는 용어야지. 찾으려고 했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쓰냐면 A대라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대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들어보면 S대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럼 한쪽만 얘기하면 2분의 S고 여기도 2분의 S니까 합쳐서 전체가 S대거든. 근데 이 A대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쓰면 이 A대의 전체 길이는 얘와 얘를 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합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A대는 뭐에다가 S대에다가 뭐를 H대를 합친 값이 A대랑 뭐하다? 같은데 A대 자체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항상 뭐하다 했어? 항상 일정하다 했잖아. 그럼 결국 S대하고 H대를 합한 값도 항상 뭐야 돼? 일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근육이 수축한다고 치면 근육이 이렇게 짧아진다고 치면 아까 설명했듯이 얘가 여기 이렇게 가서 뭐하면서 여기 달라붙으면서 액틴 필라멘트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뭐 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잡아 당기니까.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부분은 뭐 하게 돼?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그냥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짧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가 뭐 하니까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가 뭐야?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 정도랑 얘가 감소하는 정도를 뭐 하는 거야? 더하면 그 값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항상 A대의 길이는 그래서 뭐하다?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데? 그러면 이제 교재 뒤편에 써있고 여기도 써있지만 이제 지금 설명한 걸 이제 정리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 X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 그렇죠?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그냥 머릿속으로 할 때 크게 보면 뭐다? A대 플러스 2분의 I에 2분의 I 더하니까 뭐야? 전체 I대 이렇게 그리고 A대 자체를 다시 뭐 할 수 있으니까 A대 자체를 다시 쪼갤 수 있으니까 A대는 뭐다? S대와 뭐를 H대를 합친 거니까 다시 A대는 S대와 H대를 합친 거예요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기준 틀이 돼요. 그래서 기준 틀을 기억했다가 이제 저기 안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뭐 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무슨 말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3번이 근육이 수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옆에 플러스 강에 있는 근수축의 에너지원 있잖아.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어디에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여기 전체 내용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뭔가 되게 많이 써있잖아. 뭔가 되게 많이 써있는데 결론 되게 단순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대뇌하고 소뇌에서 내가 골격근을 뭐 하고 싶은, 움직이고 싶어? 그럼 대뇌하고 소뇌가 이게 뭐야? 명령을 보내요. 이렇게. 그럼 흥분이 뭐에서 오겠어? 흥분이 이제 전도되면서 이제 오겠지. 그래서 흥분이 전도돼서 오면 마지막이 이제 여기가 뭐가 돼?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일 거 아니야? 축삭돌기 말단이 예전에도 배웠지만 이제 뭐가 있어?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냅스 소포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뭐야?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전도돼서 오면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이제 이 근육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일종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서 뭐한다? 근육 섬유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근수축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일은 별로 없어. 근데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근육이 수축되는 과정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근육을 수축하고 싶은 부분에 뭐가 가야 된다는 거야. 신호가 반드시 와야 돼. 그렇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육은 수축도 하고 반대말은 뭐야? 이완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수축도 하고 이완하는데 이완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뭐한다? 수축하는 그 부분에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지만 그 부분에 수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볼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 얘가 중요해요. 얘가 보면 이제 4번에 근수축의 원리다 해서 이제 활주설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활주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액틴 필라멘트, 여기 마이오신인데 마이오신에 아까 털처럼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이 털처럼 생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마이오신 머리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려고 하면 이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으면서 이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뭐하냐면 잡아 당기면 근육이 수축되는데, 잡아 당긴다는 거니까 뭘 소모하는 거야?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 붙어서 액틴 필라멘트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 당길 때 뭘 쓰냐면 생명 에너지 ATP를 뭐한다? ATP를 소모하는 거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는 반드시 뭐한다? 에너지가 꼭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 당기게 되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요 Z선부터 Z선까지가 근육 원섬유에 모였는데 마디라고 불렀는데 그 마디라고 하는 부분이 뭐한다? 이제 짧아지면서 근육이 뭐한다? 수축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근육이 이완 상태에 있다고 하면 자, 수축하게 되면 자, 그림을 잘 보는 거야. H 대 뭐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보여주잖아. H 대 뭐한다? H 대 감소한다. 되죠? 그 다음에 I 대 뭐한다? I 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이 부분이 뭐였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S대였잖아. 그럼 그 겹쳐지는 부분이 S대는 뭐한다? 겹쳐지는 부분이 S대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위의 그림이나 아래 그림 공통적으로 봐도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전체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A대라고 불렀는데 그 A대 자체의 길이는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 이제 이거를 좀 채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근육이 이완
이완했다가 이제 수축하는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일단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H대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알았죠? S대를 세모라고, I대를 네모라 할게. 그래서 이거 보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었을 때 근육이 이완했다가 뭐 하는 거야? 근육이 이완했다 이제 수축해서 뭐 한다? 줄어. 그럼 이 근육이 이완했다 수축했다 줄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H대가 자 위에서 썼듯이 뭐 하는 거야? H대가 감소해요. 감소.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증가한다고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방향성으로 할 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감소하는 거. 그 다음 S대는 뭐 한다? S대는 그치? S대는 증가해. 그 다음에 I대는 뭐 하는 거야? I대 여기. 그치? 여기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뭐 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하게 되면 얘 줄고 얘 늘고 얘 줄고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어차피 여기는 다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줄고 얼마 늘고 얼마 주는 이거를 다 미지수로 뭐 해야 돼? 미지수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이제 먼저 써주고 설명을 다시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H대가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원래 근육이 이완했던 상태하고 비교해봤을 때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 마이너스 2x만큼 줄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그렇지? 그럼 반대로 근육이 뭐하면 수축했다 이완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2x만큼 느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의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세모였는데 근육이 뭐하면 근육이 이제 수축하게 되면 증가하니까 얘는 세모에다 플러스 2x만큼 뭐야?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I대가 네모였는데 얘는 원래 네모 길이에서 감소하니까 얘도 얼마만큼 주냐면 얘도 2x만큼 줄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잘 보면 아까 이제 S대하고 H대를 더한 값이 뭐니까? A대잖아. 그럼 A대는 일정하다는 뜻이 동그라미 세모 더한 걸 일정하고 동그라미 빼기 2x 한 거랑 세모 플러스 2x 한 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동그라미 세모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한 거야? 자, 일정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썼을 때 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이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 기준으로 뭘 갖는다?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성이 있어요. 그럼 양쪽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각적으로 봐도 뭐 했어? 원래 이쪽 부분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뭐 했다? 좀 줄었잖아. 그래서 그냥 그 줄은 값을 선생님이 임의로 여기서 여기로 가면 그 줄은 값을 임의로 뭐를 잡은 거야? 자, x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도 주는데 여기도 같이 뭐야? 같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두 개가 같이 주니까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2x만큼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기 부분이 뭐였는데 겹치는 부분이 여긴 x잖아. 겹치는 부분이 x는 얘가 뭐한 만큼? 얘가 준 만큼 걔는 그만큼 따라서 늘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얘는 2x만큼 느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만 있는 내용이냐면 액틴 필라멘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지금 얘가 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가 뭐예요?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S대가 증가하면 여기는 I대는 또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성이 있으니까 한쪽에서 X 줄고 X 줄면 얘는 X 늘고 X 느는 거 겹치는 부분은 그럼 다시 얘는 뭐다? X 줄고 X 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식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여기다 이제 큰 틀로 다시 써보면 자, 근육 원섬유 마디 뭐가 있었다? 자, X가 있으면 X는 뭐에다가 A대 그지? A대 플러스 I대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머릿속으로 봤을 때 이 A대라고 하는 요 값은 S대하고 H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근육이 이제 이렇게 이완했다가 뭐 했다고 생각해 보면 수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이제 얘네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잖아. 그럼 얘는 이제 별로 해볼게요. 진짜 유치하다. 자, 쟤는 이제 별이고,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고, 얘는 네모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완할 때는 이제 이 값이 이렇게 하면, 자 요거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자 얘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근육이 이완했다가 뭐하면 수축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x가 줄어야 돼. 그럼 왜 이 x가 주는지 해보면 자 얘가 놓고 봤을 때 얘가 동그라미에 뭐가 된다? 플러스 2x가 돼요. s는 늘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모는 뭐가 된다? 세모는 마이너스 2x가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하고 얘 더하는 게 계속 똑같은 거야. 얘는 a 되는 길이 자체가 바뀌지 않아. 근데 요 제일 뒤에 있는 이 네모 i 대 전체 길이가 자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이 똑같은 상태에서 요게 마이너스 2x니까 2x만큼 주니까 이 수축이 되면 원래 있는 값에서 얼마만큼 2x만큼 줄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야 생각을 해도 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값이 똑같냐면 잘 봐봐. 얘하고 얘하고 더한 거야. 그래도 똑같지. 그렇잖아. 얘하고 더해도 처음에 동그라미 네모지. 그럼 얘하고 더해도 동그라미 뭐야? 네모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하면 뭐야?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뭐 한다고 쳤을 때 수축한다고 쳤을 때 h대가 2x만큼 뭐 한다? h대가 2x만큼 줄어서 수축해요. 이렇게 해도 다 표현은 다 같은 거지. 무슨 말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완했다가 수축할 때 대칭성이 있으니까 2x만큼이 감소하고 거꾸로 갔다 올라가면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걸 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반대로 생각하면 돼서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누구하고 더했을 때 값이 일정하다는 생각이 계속 뭐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보면 잘 봐봐. 이거 더하면 값이 뭐야? 일정하죠. 이거 더하면 값이 뭐야? 일정. 이거 더하면 값이 뭐야? 일정이야. 무슨 말이 돼?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 이따가 문제 풀면 뭐 나오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가 S 대 H 대 I 대가 이렇게 안 나오고 H 대는 전부인데 뭐 S 대는 절반, I 대는 절반 이렇게 해서 값을 막 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값을 이렇게 보면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서 요로 될 때 얘는 그러니까 S 대는 2x만큼이 늘잖아.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걸 i대를 주지 않고 i대 절반을 줬다고 쳐. 알겠죠? i대 절반을 줬다고 쳐. 그럼 여기서 요로 가고 여기서 요로 갈 때 얘와 얘를 더하고 얘를 얘하고 더하면 몇 x만큼이 주는 거야? x만 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 x만 느는 거야. 왜냐면 얘는 잘 봐봐.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처음에 동그라미 네모였지.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한 거 얘랑 똑같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그냥 i대가 아니고 i대에 뭘 하는 거야? 절반. 한쪽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뭐가 돼? 그냥 x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그라미 네모였는데 나중에 더하면 동그라미 2x에 뭐다? 2분의 i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x만큼이 뭐야? 늘어나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 그냥 지금 배우는 거랑 똑같이 그냥 S대 전부, H대 전부, I대 전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쉬운데 자꾸 무언 값의 절반을 때려서 막 하고 미지수를 막 띄어서 어떤 건지 찾고 누구하고 더했을 때 값이 일정한 찾고 누구하고 더했을 때 뭐 마이너스 3x 차이, 4x 차이 나는데 2x 차이는 이걸 다 구분해야 돼. 그래서 유형이 되게 많잖아. 근데 다 이걸로만 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틀 안에 문제를 뭐 해야 돼? 집어넣어서 풀어요.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뭐 2차 방정식을 세우건 무슨 짓을 하건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틀은 무조건 여기 있어서 요 틀 안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뭐 한다? 답을 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문제를 이제 뒤에 하나씩 풀면 해보겠죠. 매우 뭐하다? 매우 어려워요. 처음 배울 때 매우 어려워요.